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시게이트의 전략과 데이터 관리 방안입니다. 솔루션 관점보다는 데이터와 하드웨어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제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현재 데이터가 생겨나는 생태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제조사 관점에서 이 생태계를 어,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와 스토리지 관점에서 내용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연도별로 표시한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2025년에는 시장에서 175 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2023년에는 100 제타바이트가 생성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할 지표는 지금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인데, 3년마다 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에서 생겨나는 데이터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 시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매체에 저장되는지 우측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용량 하드디스크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하늘색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SSD입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레거시 하드 드라이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대용량 하드 드라이브에 점점 더 많이 저장이 되게 되고, 레거시 쪽 드라이브는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65%의 데이터, 시장에서 생성돼서 저장되는 65%의 데이터가 대용량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타바이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는 아마 익숙하게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페타바이트부터 말씀드리면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입니다. 십진수로 표기한 거고요. 이 페타바이트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실에서 운영하는 CCTV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실에서 운영하는 스토리지는 페타바이트 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타바이트가 1000개가 모여서 1000페타바이트가 되면 엑사바이트가 됩니다. 엑사바이트의 규모는 가장 잘 알려진 검색 엔진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저장 용량이 엑사바이트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사바이트가 또 1000개가 모이면 이제 제타바이트가 되는데, 1제타바이트를 예로 들면 2010년에 생성된, 전 세계에서 생성된 전체 데이터의 양이 1제타바이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보다 100배 많은 데이터, 100제타바이트가 생성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175제타바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은 왜 계속 생겨나고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IT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1.0의 시대는 메인프레임의 시대입니다. 메인프레임의 시대는 모든 데이터가 메인프레임, 즉 중앙에 저장이 되고 처리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나진 않았고요. 하지만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시작된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PC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워크스테이션들이 보급화되면서부터 이제는 데이터를 단말, 그러니까 PC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IT 3.0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바일 기기가 보급화됐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뭐 PC, 랩탑과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의 소비에 대한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이 발전했던 그런 시대가 IT 3.0입니다. IT 3.0까지는 사실 데이터는 단순히 저장이 되고 서로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IT 4.0, 저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IT 4.0에서는 이러한 수동적으로 사용되던 데이터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G, 엣지 컴퓨팅, AI,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솔루션들이 출시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새로운 환경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영역을 좀 뽑아왔습니다. 가장 좌측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시티입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한번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에서 연간 1페타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하루에 1페타,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하루에 2페타의 데이터를 생성해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성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텍스트나 아니면 IoT 기기에서 생성하는 데이터, 또는 센서류에서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들, 즉 정형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CCTV나 아니면 공장의 머신 비전과 같은 곳에서 생성되는 그런 이미지, 즉 비정형 데이터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머신러닝을 살펴보게 되면, 머신러닝은 이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이미 기업에서 운영 중인 레거시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세트를 뽑아와서 평가와 검증을 거친 다음에 모델을 배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원본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사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는 일회성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란 이 생태계에서 데이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AI 쪽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녹색 그래프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출현을 했을 때의 성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곡선은 새로운 기술이 출시된 초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성숙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시게이트가 바라봤을 때 현재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 하면 그 AI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모델에 대한 개발, 솔루션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I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게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가 AI 시장에서 생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시게이트에서는 2026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175 제타바이트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저장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의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무한정 공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늘리려면 새로운 IDC,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야겠죠. 시간이 들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도 임의로 더 많은 양을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봤을 때 시게이트가 제조사로서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데이터 수요를 뒷받침하는 하드드라이브 기술입니다. 우선 하드드라이브를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하드드라이브의 핵심 부품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하드디스크를 전부 분해해 놓았을 때의 사진이고요.
여기서 핵심 부품만 우측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HSA, 미디어, 헤드라는 부품, 세 가지 부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실제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원판, 디스크 또는 미디어라 부르고요. 디스크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는 윗면과 아랫면 둘 다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는 실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미디어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디스크는 7200rpm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드가 그 미디어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해주는 부품이 HSA, 헤드 스택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HSA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HSA는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해서 디스크 장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디스크에 어디에 있든지와 관계없이 이 하나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뭉텅이 HSA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 헤드가 여러 개가 있고 미디어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읽거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시게이트의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드드라이브 제조사로서 사실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보면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빠른 드라이브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많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하드드라이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기술은 마크 2라고 불리는 멀티 액추에이터 테크놀로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현재 하드드라이브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HSA가 지금 개별적으로 컨트롤되는 두 개의 부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그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한 번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2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우측은 기록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록 방식 해머입니다. HAMR, 해머라고 불리우는 제품이고요. 가열 자기 기록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는 사실 기술적 한계에 이미 부딪혀 와 있었고, 시게이트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에서 결국은 기록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CM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록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의 기록 방식은 CMR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 2테라씩 최고 용량이 2테라씩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곡선을 보시면 이미 성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계속 20테라, 22테라, 24테라 어느 순간은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머라는 새로운 기록 방식을 이용한다면 앞으로의 개발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경에는 30테라 드라이브가 출시될 것이고 2025년에는 40테라 드라이브를 출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드 드라이브 내에는 최대 10장의 미디어 디스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 얘기는 20테라의 드라이브는 그 안에 디스크당 2테라를 기록할 수 있는 디스크가 10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디스크당 2테라를 저장할 수 있는, 즉 20테라의 드라이브는 2021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테라의 드라이브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해머가 적용되게 되면, 새로운 기록 방식이 적용되게 되면 디스크당 3.2테라, 즉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하나에 32테라를 저장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내년에 출시가 되고, 2026년이 되면 50테라의 드라이브까지 현재 로드맵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용량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기업이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TCO 절감이 가장 첫 번째고요. 예를 들어 1페타의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용량대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22테라와 8테라만 가져와 봤습니다. 22테라와 8테라를 이용해서 1페타의 스토리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22테라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TCO 절감 효과는 38% 정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22테라가 앞으로 30테라, 40테라, 50테라가 되면 될수록 고용량으로 가면 갈수록 이 TCO 절감 효과는 더 크게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소비 전력 절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10장의 디스크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 밀도는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향상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테라바이트당 소비 전력은 비례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TCO, 비용과 전력 부분에서 대용량 하드 디스크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에 좀 고민을 덜어주고자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스토리지죠. 그래서 스토리지와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시게이트가 사실 스토리지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히스토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게이트는 2013년과 15년에 자이라텍스와 다틸이라는 스토리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에 하드디스크와 하드드라이브와 SSD가 아닌 또 다른 스토리지라는 제품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하드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에게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게이트 브랜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하고 신뢰성 부분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이미 기업에 100만 대 이상 저희가 선적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이나 성능 관점에서는 좀 신뢰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올플래시 어레이인 2U24부터 저밀도 스토리지인 2U12 그리고 고밀도 스토리지로 분류되는 5U84, 4U106 제품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5U, 2U는 렉에서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이고요. 뒤에 숫자로 붙어 있는 84, 106, 12는 베이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가 얼마나 꽂히느냐, 얼마나 장착이 되느냐에 대한 지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이 있지만 오늘은 고밀도 스토리지, 그러니까 즉 5U 84베이, 4U 106 제품에 한정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드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고밀도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TCO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1.6페타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한 환경이라고 가정해 보면 저밀도 스토리지도 구축할 수 있고 고밀도 스토리지로도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밀도 스토리지 12베이로 구축하게 되면 총 7대의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희 고밀도 스토리지로 구축하게 되면 한 대에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4베이니까 예를 들어 20테라의 드라이브가 84개가 장착이 되면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이 1.6페타 이상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둘 다 가지고 저희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가 얼마인지 좌측에 그래프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그리고 설치비, 그리고 렉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 그리고 전력, 이 모든 부분에서 고밀도 스토리지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게이트의 계산에 따르면 이 비용의 차이는 2배 그리고 또는 2배 이상까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스토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스토리지 신뢰성입니다. 고밀도 스토리지는 저밀도 스토리지에 대비해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저밀도 스토리지는 디스크가 장착이 돼도 드라이브가 장착이 돼도 12개 내지 24개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밀도 스토리지는 드라이브가 84개, 106개가 한정된 공간 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게 장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이 하드 드라이브들이 스스로 발생시키는 진동,
그리고 발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스토리지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생각해 보면 진동이 발생하면 하드 드라이브는 물리적인 기계 부품으로 움직이는 구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지 내에서 진동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동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 드라이브 자체가 내는 진동이 있고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내부에 있는 부품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진동, 시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드라이브가 발생하는 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달려있는 팬들이 있죠. 팬이 내는 진동, 그리고 팬이 만들어내는 기류, 공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진동, 그리고 인접한 드라이브들 간의 진동의 중첩,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선행이 돼야 비로소 신뢰성 있는 고밀도 스토리지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게이트는 하드디스크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조사 관점에서 이러한 고밀도 스토리지를 제작할 때 충분한 검토와 리뷰가 선행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허 기술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뢰성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밀도 스토리지, 즉 TCO에 대한 이점과 신뢰성을 가진 이 부분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게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ADR, 자가치유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말씀드리기 앞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 또는 서버에서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드라이브를 전체 교체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이 ADR 기술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불량이 발생한 영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드 드라이브 내에 디스크가 10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10장이 있으면 이 디스크 윗면과 아랫면을 읽기 위한 헤드는 2개씩, 디스크당 2개씩 존재하죠. 그러면 디스크는 10장, 헤드는 20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반품, 그러니까 즉 RMA로 접수되는 드라이브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불량 유형은 하나의 헤드 또는 한 면의 디스크만 페일입니다. 그 얘기는 즉 하나의 면 또는 하나의 헤드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20테라의 드라이브를 예로 들었을 때 한 면 또는 하나의 헤드가 관장하는 영역은 1테라입니다. 그래서 즉 20테라의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이 ADR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19테라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컨셉은 이미 저희 제품에 적용을 해 놓았고요. 하지만 이 기술이 좀 더 활성화되는 시점은 사실 이제 앞으로 더욱 더 대용량의 드라이브가 출시되는 2025년 또는 2026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테라의 드라이브도 레이드 리빌딩이 들어갔을 때 하드 드라이브가 장애가 나서 드라이브를 교체를 하고 레이드 리빌딩이 일어나서 완료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50테라의 드라이브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기업이 운영을 할 때 과연 기존의 레거시한 레이드가 과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이 ADR 기술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이 클라우드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하지만 시게이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는 그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게이트는 이제 더 이상 하드 드라이브 제조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스토리지 요건에 대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